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검찰이 4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돈 벌려고 그랬고 범행을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2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주빈을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방에서 조 씨가 유포한 성착취물을 만든 이유와 유통 과정, 범죄 수익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조 씨가 피해를 입힌 피해자 20명을 특정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넘긴 피해 자료는 텔레그램 아이디 형태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한 겁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 이유를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호재 변호사는 JTBC에 조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조 씨의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주말 기한이 만료되는 조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수했더라도 가담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박사방에 참여했던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일부는 경찰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조주빈 구속 이후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자수는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사방 사건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을 엄정 처벌한다는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수자가 늘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만 이들에 대한 선처 여부는 경찰의 권한받기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유료 회원을 색출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사방 참여자의 닉네임 15,000여 건도 파악한 상황입니다. 닉네임 정보를 조주빈과 암호화폐로 거래한 명단 등과 비교해 유료 회원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일부 유료 회원들의 신원은 특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조주빈의 공범에 대한 신병 처리도 조만간 결정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N번방의 공범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호소문을 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주말을 빼곤 매일 반성문을 냈습니다. 어제는 2건을 접수시켰습니다. 와치맨 전모 씨도 반성문을 13건 썼고 지난 26일엔 호소문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청 공무원이자 박사방의 공범 천모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2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고 여아 살해까지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조주빈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 켈리 신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반성문을 내는 이유는 뭘까? 법원이 반성을 이른바 감형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들입니다. 이 때문에 형을 줄이는 요소를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자들의 형식적인 반성만으로 형량을 줄여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조주빈은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정보를 건넨 이들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자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업무를 맡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했던 강모 씨는 이렇게 얻은 정보로 고등학교 은사를 스토킹했고 그 딸을 살해해달라고 조주빈에게 청구했습니다.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피해자들을 올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조주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옥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넘긴 건 다름 아닌 사회복무 요원들이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정보를 넘긴 겁니다. 국가전산망은 사회복무 요원들에 쉽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한 최모 씨는 30명 넘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걸로 경찰 수사로 파악됐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주빈과 여아 사례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한 병원에 이어 수원 영통구청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냈습니다. 강 씨는 구청에서 공무원을 도와 어린이집 보육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자신의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협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씨가 피해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담당 공무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항상 로그인해 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앞서 병원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상습 협박했다가 교도소에서 1년 2개월을 지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강 씨의 과거 범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복무하게 된 강 씨의 범죄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이 구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범죄 내용이 민감한 업무를 맡길지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측은 개인정보가 지역사회에 알려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관련 협의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2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얻는 게 어렵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귀찮아하면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일하는 A씨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손을 들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반쯤 나눠서 공익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 개인정보, 주민번호나 집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나 학과부, 학점 그런 건 다 접근이 가능하죠. 병무청 훈령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등의 업무를 할 때 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옆에 있다 해도 책상 하나 정도 사이를 두고 모니터로는 이제 뭐가 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사회요양시설에서 복무했던 B씨도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 있든 없든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냥 시키는 게 이제 현장이고 귀찮은 일은 머리 쓰지 않는 그런 반복 작업은 다 공익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이 때문에 관련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2016년 11월엔 개인정보를 불법 흥신소에 팔아넘긴 사회복무요원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수원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상근 예비역이 업무로 알아낸 집 주소지를 찾아가 절도를 하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이 커지자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선 관행을 고치고 규정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